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검한사예요. 잘 지냈어요? 너무 오랜만에 왔죠. 핑계를 좀 대자면 조금 바빴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희가 회사에서도 촬영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 좀 도와주다 보니까 제 거를 좀 못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렌즈 삽입술이에요. 안내 렌즈 삽입술. 이 수술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수술이 필요한 눈은 이 렌즈 삽입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 너무나 눈이 나쁘고요. 초고도 근시 난시인 분들은 제가 보는 이 삶이랑 사실은 다르게 보고 계실 거거든요. 옛날에도 한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제일 보람을 느낄 때가 이 렌즈 삽입술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나 수술한 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돈을 제일 잘 쓴 일인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뿌듯해요. 그땐 진짜 너무 보람차고 당장 코앞에 있는 것들도 안 보이고 아이라인 그리는 것도 되게 쉽지 않았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일어나자마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이 많이 나쁘신 분들한테 필요한 수술이기는 해요. 우리가 안경 렌즈를 봐도 딱 알거든요. 렌즈 도수가 이렇게 렌즈 두께가 이 정도? 되게 많이 두꺼워요. 안경 옆에서 보면 렌즈가 보일 만큼. 이런 분들은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통 안과에서는 초고도 근시라고 해요. 초고도 근시나 고도 난시나 교정량이 너무 많은 분들, 그러니까 라식 라섹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깎다 보니까 각막에 당연히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라식 라섹을 권하지는 않고요. 최대한 자극이 없는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고, 초고도 근시는 아니고 고도 난시도 아니지만 각막 두께가 되게 얇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레이저 시력 교정술을 하고 나면은 남아있는 각막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사실은 렌즈 삽입술이 훨씬 더 안전할 거고, 원추 각막이라고 해서 각막 모양 자체가 예쁜 모양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레이저 시력 교정술을 하게 되면은 각막이 더 약해져서 눈에 더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제일 대표적으로 렌즈 삽입술을 하기에 적합하죠. 그럼 렌즈 삽입술은 어떻게 수술을 할까요? 짠! 안구 모형안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잘 보면은 이렇게 단면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 각막이 레이저 시력 교정술이 여기 각막이라는 부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홍채가 있고요. 뒤에는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다 방수라고 해서 물로 가득 차 있는 거고, 여기는 시신경이죠. 근데 보면 렌즈는 어디다 놓냐? 첫 번째 전방 렌즈는 이 홍채 앞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후방 렌즈는 이 홍채 뒤, 그리고 수정체 앞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렌즈 삽입술의 부작용 어떤 게 있을까요? 렌즈 삽입술의 부작용은 크게 녹내장, 백내장, 내피세포 감소 가능성, 안내염,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녹내장이 뭐냐면 눈 안에는 다 방수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렌즈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 물기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압이 꽉 차면서 시신경을 자극하면서 시신경이 얇아집니다. 그럼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렌즈 사이즈가 만약에 너무 작아요. 작아서 이 안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이 수정체라는 부분을 톡톡 건드리면 이렇게 혼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백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내장과 백내장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어요. 내피세포 감소라는 거는 뭐냐면 각막의 제일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각막 내피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각막 내피의 세포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이 투명도가 떨어집니다. 각막은 투명해야 돼요. 그래야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력의 질이 떨어지겠죠.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시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당연히 렌즈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 삽입술에서는 렌즈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내염은 그럼 뭐냐? 눈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요, 수술하고 나서 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손으로 만지거나
하면은 이 손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럼 세균이 바로 눈에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면 되겠죠. 그럼 이 부작용이 많이 생기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런 부작용은 되게 드물지만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라식 라섹보다 이 수술이 좋은 점은 뭘까요? 라식 라섹은 각막을 교정하잖아요. 이렇게 깎아내면서 수술하는 건데 이 렌즈 삽입술을 그냥 눈 안에다가 렌즈만 놓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시력의 질이 굉장히 우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선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빛 번짐, 밤에 빛 번짐 가능성 확실히 덜하죠. 그리고 건조증 확실히 덜할 거고요. 렌즈 삽입술하고 나서 인공 눈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근신한 시 다시 생기는 퇴행성이 가장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라섹을 하고 나서 재수술을 안 되는 분들은 다시 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렌즈 삽입술을 하고 나서 눈이 또 다시 나빠지는 분들은 아주 조금만 앞에 각막 라섹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렌즈 삽입술은 얼마일까요? 궁금하죠? 보통 저희도 렌즈 회사에서 이제 렌즈를 받아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렌즈에 대한 원가가 워낙 비싸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이 강남권에서는 한 300만 원 중반에서 500만 원 중반까지 가는데 렌즈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전방 렌즈, 후방 렌즈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난시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난시가 많은 분들은 무조건 난시까지 같이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시용 렌즈가 필요하겠죠. 이게 일반 렌즈보다는 100만 원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중반에서 500만 원 중반이다. 아닐 수도 있겠죠, 다른 병원은. 이 렌즈 삽입술을 하고 나서 렌즈는 뺐다 꼈다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렌즈는 한 번 넣으면 그냥 평생 가는 거고요. 반영구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소포트 렌즈나 하드 렌즈처럼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환자분들이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데 노안백내장 수술도 렌즈가 들어가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 노안백내장 안내렌즈 삽입술이랑 똑같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어머니들 아니에요. 백내장 수술에 쓰는 렌즈랑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안내렌즈 삽입술이랑은 완전히 다른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 안내렌즈 삽입술은 보통 노안이 오기 전 40대 이전까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다 백내장 수술로 들어가는 거고, 노안 백내장 수술은 이 렌즈와는 정말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술을 하고 나서의 회복 기간이 중요하죠. 모든 일상생활이 다음날부터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다 잘 보여요. 하지만 세수가 안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화장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맨 얼굴로 출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복 기간은 일주일 정도 잡으셔야 돼요. 왜냐? 세수를 일주일 동안 못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감는 것도 미용실에서 감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혼자 스스로 막 이렇게 감는 거는 안 돼요. 물 들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일주일간은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다만 일상생활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중요하겠죠. 주의사항은 절대 만지지 않는 거, 이 손으로 눈 만지지 않는 거, 그리고 물 들어가지 않는 거, 그리고 한 달 동안은 무거운 거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막 무거운 거 이렇게 낑낑낑낑낑 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시고, 잘 때 원래 높은 베개 비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낮게 주무시는 분들은 한 2-3개씩 뒤에다가 베개를 좀 높게끔 해주셔서 상체를 조금 더 높게 주무시는 거, 이것도 안압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꼭 오셔야 되는 날 오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8개 정도 제가 이렇게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 아파요? 아프지 않대요. 사실 저 안 해봤어요. 저도 안내렌즈 삽입술은 저도 안 해봤는데 환자분들 별로는 아픈 분도 있고 안 아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안 아픈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다들 집에 가실 때 아파요? 라고 물어보면은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아픈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눈이 너무 나빠서 수술하는 거를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 사실 렌즈 삽입술 되게 안전한 수술이거든요.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마시고 새로운 삶을 조금 더 안경 벗고 편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여기 댓글 다는 거 있죠. 요즘 댓글을 너무 잘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 뿌듯해요. 더 열심히 영상 찍어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좋아요랑 구독은 저에게 항상 힘이 됩니다. 아시죠?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